안녕하세요. 예부가 원장 노지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변화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 국어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국고일고, 순일고, 국제고, 내신의 특성과 생기부 작성 경향까지 상세히 담아두었으니 고등학교 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입시 전형의 기본적인 구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9월경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총 6회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1월 사이에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체 대학 기준 전형 비율은 교과 45%, 종합 23.6%, 수능은 18.5%로 교과 전형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큰 변화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전체적인 틀이 잡히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단 대입 개편안은 크게 수능 명령의 변화와 고등 내신 체계의 변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수능 명령에서는 첫 번째, 선택 과목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학원에서 독서, 문학 모두 공통으로 의시를 하고 그 외에 학법과 작문 또는 언어나 매체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따라 문법 영역을 선택을 할지 말지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유불리도 꽤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모든 응시자가 다들 동일한 과목을 모두 응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으로 배려 과목 수가 기본보다 늘어난 셈이고요. 그만큼 국어 학습량이 자체가 크게 대폭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현행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요. 부등급제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EBS 75%의 연계도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현재 고3 학생들은 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저희 EBS 수능특강 대비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로 어머님들도 정시는 전통적으로 수능 100%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경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만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등 내신 영역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내신이 D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 비율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9등급제에서 2등급에 해당하던 비율이 약 11%였는데요. 이것이 5등급제에서는 1등급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즉, 최상위권 변별이 대폭 약화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은 내신만으로 변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서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수능 체계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 주요 15개 대학의 기준을 보시면요. 대부분 세계 영역 합이 총 7 정도의 수능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는 현재 내신 변별력이 너무나도 꽤나 많이 약해진 만큼 수능으로 다시 한번 너를 변별해보겠다라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는 현재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한데요. 내신 성적표에 절대평가 A, C, D, E와 상대평가 1, 2, 3, 4, 5등급이 함께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두 체계가 동시에 기록이 되면 대학은 학생의 성적이 시험 난이도 때문인지 학생의 역량 때문인지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첨단 25학번은 교과 전형 기준이 월등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어 내신 대비가 특히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1학년 국어 교과서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1학년 국어 수업이 국어라는 단일한 교과서 한 권으로 1년 내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바뀌어서 공통국어 교과서 즉 2권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프린트 자료와 외부 보충 교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학년의 국어 학습량이 과거보다 매우 아주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학년부터는 수능 체계와 동일하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세부 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내신 국어 문제의 또 하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표현법이나 개념이 문제에 등장을 하거나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작품 일부가 변형이 되어서 반영이 된다든지 보기나 조건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힌 규제형 문항들이 등장을 해서 학생의 실질적인 독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내신 시험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도록 학교에서 이제는 아예 의도적으로 변별 요소를
개념들을 심어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비고일 시점에서는 문학과 문법을 메인으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화법, 작문, 독서는 일단은 서브 영역으로 놓고 기본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문학과 문법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채 대충 이 정도 알아요 라는 듯한 상태로 넘어가고 이것은 결국 5개념, 즉 오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따라서 겨울방학 내에 현재 학생들이 가장 정확히 잡아줘야 하는 것이 문학과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하면 고3까지가 매우 편한 영역이에요. 낯선 작품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력을 키우려면 필수 문학 개념어와 대표 작품 학습이 가장 필수적인데요. 자, 기본적인 작품력이 올라가면 교과서 외의 작품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평가 스타일 지도까지 다 모두 올라운드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체계화된 학습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네, 고1에서는 그리고 국어 문법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어려운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거, 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고1 내신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을 다루는 핵심 영역이 바로 문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문법은 한 번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고3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에요. 네, 개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두면 어떤 문항들이 나와도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비 고1 단계에서는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는 1학기 문법을 모두 다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문법을 예습을 할 수 있도록 특강을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예비 고1 겨울방학은 문학 개념어와 모의고사 풀이법을 학습을 하고 채워야 하는 국어의 기초 체력을 완성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고요. 이음국어학원은 주변 학교 특성을 모두 다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시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이 계속 무시가 되는데요. 각 학교의 기출 시험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자체 교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마다 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해석과 설명이 다들 다르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수업 필기와 정리본이 매우 중요하고 빗골고, 순일고, 국제고 학생들의 필기된 교과서를 제공을 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현재 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는데 쓰라고 하면 못 쓰겠어요. 아는데 말하라고 하면 못 말하겠어요. 예요. 머릿속에서는 아는 것이지만 객관화, 문장화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서술형 반영 비율이 빗골고 같은 경우는 52%, 순일고는 48%, 국제고는 51%로 서술형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서술형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변 학교 내신 특성과 생기부 작성 경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골고, 순일고, 국제고 이 세 학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빗골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빗골고 같은 경우는 총학생 수가 약 250명 중 1등급이더니 25명, A 성취도 비율이 25.4%, D 성취도 비율이 20.9 정도, 평균이 66.5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를 종합하면 학교 전체 평균 성적이 다소 낮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중하위권 학생 비중이 많은 학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빗골고의 문과학생 생기부 사례를 좀 봐볼게요.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탐구를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기에는 매우 선호할 만한 주제를 잘 선택을 했네요. 또 발표 활동이라든지 카드뉴스 제작, 비판적인 질문 같은 거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성이나 활동성이 매우 도드라져요. 특히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했을 때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 게 특화된 생기부라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약 특성 조사, 영양 분석, 데이터 활용 다 좋은데 약간 이런 것들처럼 학생 본인만의 좀 이렇게 고유한 해석이나 좀 나만의 시각이 드러나는 문장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전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너무 나열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생기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과정 발견 확장 구조인데 그 과정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빗골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교 난이도가 낮고 생기부도 사실 학생이 얼마나 스스로 본인이 구조를 잡아서 제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꽤 많이 달라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일고 같은 경우는 총 280명 중 1등급이 28명, A 비율이 27.4%, 평균은 69점입니다. 이 수치는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볼게요. 이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과, 간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천연 항생물질이라는 매우 좋은 탐구 주제를 선택을 했네요. 네, 과학이나 뭐 환경, 의학을 아우르는 융합 주제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매우 높게 잘 기록이 되어 있네요. 또 뭐 이제 마늘, 꿀, 오레가노 오일 뭐 이런 여러 소재를 비교 분석을 해서 탐구 깊이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안전성 연구 같은 거를 고려한 점에서도 봤을 때 과학적인 게 굉장히 잘 도드라지게 쓰여져 있네요. 근데 무엇보다 푸른 곰팡이를 활용한 대조 실험 설계가 탐구 과정이 너무나도 잘 눈에 보이는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좋게 잘 쓰여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생활까지 적용을 해서 연결된 점도 융합적인 사고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학생만의 어떤 질문이나 해석이 발견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숭일고 역시도 문장 구조가 약간은 나열형이라 좀 탐구의 동기라든지 뭐 실험 과정 속에서 관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생기부가 훨씬 더 탄탄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숭일고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시험을 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만큼 생기부가 전반적으로 꽤나 많이 탄탄하게 작성이 돼요. 빅골고랑 마찬가지로 학생 주도성 여부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차지는 한다. 그게 완성도의 차이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국제고입니다. 국제고는 총 260명 중 1등급 26명, A비율 28.9%, 평균 72.4점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 학교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 비중이 높고 시험 난이도도 가장 높은 학교예요. 표준 편차 역시 매우 작아서 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고 학생의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즉 AI 쪽을 진로를 희망을 하는 학생인데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CPU로 이어지는 그런 탐구의 과정이나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전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매우 훌륭한 구조네요. 그리고 교과 개념이나 신소재 단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확장으로 봤을 때 단순 내용 정리가 아니라 원리를 탐구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작동을 방식을 비교를 하고 공정을 조사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토의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 면에서 봤을 때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생기부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나열식이 아니라 탐구의 확장을 가장 잘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를 기록해준 학교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AI나 챗GPT 활용도가 매우 높아져서 학생이 심화 아이템만 가지고 적절히 본인이 꽤나 잘 어필하기만 한다면 대체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생기부의 핵심이 동기, 과정, 분석, 적용 이 흐름을 충실히 반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 흐름이 생기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비고인 학생들은 입학 이전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탐구 주제라든지 아이템을 고민을 해보고 최소 3개 정도는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고등입시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신에서 수능까지 이어주는 이은부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